자, 지금부터 반디캠을 이용해 동영상 강의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하는 방법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창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반디캠 설치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자, 적당한 링크를 클릭을 해주고요. 반디캠 무료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기존 버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저는 지금 크롬 웹브라우저를 썼기 때문에 바로 왼쪽 하단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제 사용을 하셨다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고 적당한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저장을 이제 클릭을 해주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파일 열기를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폴더의 표시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크롬으로 가서 크롬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메뉴 표시 버튼을 클릭하고 폴더 열기를 클릭해서 역시 표시되는 파일에서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마법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음을 클릭하고 동의함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고 설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반디캠 설치 완료 화면이 나타나고 반디캠 실행하기가 체크된 상태에서 마침을 눌러주면 반디캠 설치가 종료되고 반디캠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바탕화면에서 반디캠 바로 가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마침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디캠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반디캠을 이용해서 PPT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화면을 녹화를 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 마이크나 스피커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마이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 소리 추가를 클릭을 하고 표시되는 녹화 설정 대화 상자의 소리 탭에서 기본적으로 소리 녹음하기는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스피커는 기본 출력 장치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문제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이크는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크 메뉴를 클릭해서 여시고 여기서 이제 기본 입력 장치 컴퓨터의 기본 녹음 장치를 마이크를 선택을 한다면 기본 입력 장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별도의 마이크가 있을 경우라면 그 해당되는 마이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저는 일단 제 마이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100%를 그대로 두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필터를 클릭해주면 필터에서 소음 억제를 이용해서 소음 억제를 주변 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소음 억제 기능을 높음을 해서 이제 소음을 낮출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마우스 커서 효과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주는데 이 기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세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는 도중에 마우스 커서의 모습을 같이 녹화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이제 기능이 되겠고요. 일단 마우스 커서를 표시하고 싶다면 마우스 커서 표시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오른쪽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납니다. 만약 이 크기를 크게 하고 싶다면 크기를 바꿔서 150%나 200%로 해서 크게 표시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100%를 그대로 두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클릭 효과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파동이 치는 걸 볼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면 역시 파란색 파동이 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거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면 역시 크기 메뉴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저는 이제 체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하이라이트 효과 추가하기는 체크를 해주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노란색, 반투명한 노란색이 표시돼서 사람들이 이제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역시 크기나 또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하이라이트 색상을 견본을 클릭하시고 다른 색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X를 눌러서 그대로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할 거고요.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투명도를 더 투명하게 하거나 불투명하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왼쪽 마우스 클릭,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들리시죠? 소리가 나도록 할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볼까요? 자, 소리가 약간 다르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둘 다 체크를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우스 커서 표시하고 하이라이트 효과만 추가한 상태로 일단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 커서 효과가 하이라이트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모습을 이제 카메라로 찍히는 내 컴퓨터에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로 찍혀지는 모습까지 이제 녹화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요 카메라 모습 웹캠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고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웹캠 오버레이 추가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웹캠 장치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웹캠이 표시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메뉴를 열어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대로 저는 두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그 그린 스크린 기능을 쓰시는 분들은 이 크로마 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크로마 키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창이 뜨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그린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투명하게 이제 조정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원하시면, 그러면 크로마키 사용해서 색상을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포인터로 스포이드로 이렇게 초록색 부분을 이제 꼭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런 지금 변화도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밑에서 유사도를 드래그를 해주면 드래그한 거에 따라서 비슷한 계열의 초록색들이 투명하게 이제 표시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웹캠 오버레이를 이제 그 카메라 모습을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거는 꺼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이제 녹음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입력되는 소리를 녹음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작업을 해 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녹화할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체 화면을 녹화를 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PPT 슬라이드 쇼를 녹화를 할 이제 목적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화면 녹화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화면 이제 녹화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 다시 이제 설정을 하고 싶으면 녹화 모드 요거 화살표 누르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시 전체 화면 녹화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을 클릭을 하시고, 일반에서 저장 폴더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장 폴더를 바꾸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찍혀져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일단 저는 이제 바탕화면을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이제 필요한 경우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를 클릭을 해서 비디오 녹화를 하는데 단축키를 이용해서 녹화를 시작하거나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펑션 키 중에서 F12키가 녹화를 시작하거나 정지하는 단축키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사용하겠다 그러면 체크된 상태를 유지하시고, 강의 도중에 녹화 도중에 일시정지를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일시정지 단축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값은 Shift F12키를 눌러서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동일한 키를 눌러서 다시 녹화를 재개를 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팅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단축키를 쓰실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설정을 클릭하시고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옵션을 클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다운 타이머 표시 이걸 이제 체크를 해주고 오른쪽에서 시간을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단축키를 딱 누르거나 아니면 녹화 레코드 버튼을 눌렀을 때 카운트다운이 표시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도록 해주면 이제 특히 단축키를 눌렀을 때 녹화가 이제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단축키를 썼을 경우는 이 기능을 좀 체크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놓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녹화 포맷이 이제 있는데 만약 녹화 포맷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면 또 아래쪽에 있는 설정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시되는 창에서 AV나 MP4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일단 저는 MP4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디오는 FPS는 이제 프레임 퍼 세컨이라 그래서 이 초당 프레임 수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다른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30이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품질은 80%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퍼센테이지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그냥 80%를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오디오는 그대로 이제 두도록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이제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세팅을 기반으로 해서 자, PPT 슬라이드 쇼를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할 대상물을 일단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이제 PPT를 이용해서 녹화를 할 거기 때문에 PPT를 이제 띄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를 이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녹화를 반디캠을 이용해서 할 텐데, 녹화를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녹화 버튼을 눌러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위쪽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메뉴가 표시될 수가 있어요. 이 메뉴에서 레코드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단축키를 누르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눌러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키인 F12를 눌러주면은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되겠죠.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디자인 기법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녹음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마우스를 위쪽에다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제 메뉴가 표시되고, 지금 일시정지 버튼하고 정지 버튼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연필 모양 버튼인데 이걸 눌러주시면, 그러면 오른쪽에 이 메뉴가 떠서 여기서 판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서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의 판서 기능, 펜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반디캠의 판서 기능, 예를 들어서 뭐 형광펜이라든가 뭐 선을 그리거나 화살표를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자 같은 거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개 이제 지워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판서 기능을 닫고 싶다면 X를 누르거나 그냥 ESC를 눌러주면은 이제 판서 기능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강연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은, 동영상도 이제 같이 이제 녹화가 됩니다. 자, 결과는 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혹시라도 이전 슬라이드에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전 슬라이드 가셔서 또 설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쇼 녹화하고 좀 다른 점인데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녹화는 이제 이전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녹화됐던 내용이 이제 리셋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 반디캠 같은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냥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 녹화를 해주기 때문에, 뭐 화면을 뭐 이전 슬라이드로 갔다든가 다음 슬라이드로 점프를 한다든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을 이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녹화를 종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종료하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녹화 종료 버튼을 눌러도 되겠고요. 아니면 단축키가 있으면, 단축키가 있죠? 자, 그래서 F12 키를,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종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료가 딱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메뉴가 나타나고요. 자, 그럼 이제 ESC 눌러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닫고 이제 반디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디캠을 이제 보면은 이제 녹화,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확인하냐면, 녹화된 결과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를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반디캠에 보면은 저장 폴더 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은 저장된 곳이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 반디캠의 그 저장 폴더로 바탕화면을 했죠. 그래서 이 파일명은 오늘 날짜에 그 레코드를 시작한 그 시간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파일명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디자인 기법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녹음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마우스를 위쪽에다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제 메뉴가 표시되고, 지금 일시정지 버튼하고 정지 버튼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연필 모양 버튼인데 이걸 눌러주시면, 그러면 오른쪽에 이 메뉴가 떠서 여기서 판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메뉴가 이제 떴을 때 이게 단점이 메뉴도 같이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시하는 거는 좋지만 같이 녹화가 된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뒤쪽에 볼까요? 동영상 제대로 재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은 동영상도 이제 같이 이제 녹화가 됩니다. 자, 결과는 좀 이따 확인을. 자,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처럼 녹화가 동영상도 제대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캠 같은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녹화 기능의 단점을 이제 보완할 수가 있어서 하나의 좋은 대안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